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그 암 환자의 가장 큰 걱정은요, 사실 죽음보다는 고액의 치료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암 걸린 사람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된 의학기술로 완치된 기쁨도 잠시 50% 이상의 암 재발률로 인해서 더 든든한 암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높은 재발률과 고액의 치료비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암보험 리모델링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미 기존에 암보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 시간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도 본격적인 참여 방법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암 재발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은 정우성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리모델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리모델링을 종신보험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리모델링 암 그리고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리모델링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보험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대부분 신규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신규 가입을. 자, 우리가 집을 하나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집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신축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고치는 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리모델링 하셨다라고 하면 갖고 계신 걸 모두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그동안에 고객분들이 갖고 계신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오늘 제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말기 질환에 대한 리모델링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나라는 암입니다. 암. 자, 암 발병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병률 증가 및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평균 수명은 81세. 자,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병률이 37.2%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10명 중에 6명은 지금 암에 걸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남자는 77세에 39.5%, 5명 중 2명이, 그리고 여자는 84세 평균 수명의 34.9%의 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에는 10만 명이었던 암 환자가 2013년도에 22만 명이고요. 현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가장 큰 걱정은 아시다시피 바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그 외에 죽음, 그리고 그 외에 암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재 라는 통계 자료, 조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메디컬 푸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디컬 푸어. 흔히들 암 진단 자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5천, 7천, 물론 1억 5천 갖고 계신 분도 봤는데요. 대부분 암 진단 자금으로 암의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 그리고 이 월 평균 가계소득과 유사한 치료 비용을 내가 감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들 갖고 있는 실손보험이 한 질병당 5천만 원의 한도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암 치료 받을 때까지 5천만 원만 걸릴 것이냐, 5천만 원만 들 것이냐, 그게 아니죠. 더한 자금이 이제 들어갑니다. 치료비가. 자, 평균 암 치료비 6,622만 원. 예, 국립암센터 자료입니다. 근데 암이 발병해서 평균 치료비도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내가 중대질병에 걸리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생활비와 간병비, 그리고 부채들에 대한 걱정이 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총 필요 금액은 1억 126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된다. 분명한 거는 점점 더 치료비는 높아질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 그나마 희소식은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많이 적용을 넓히겠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단계적 적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보장은 넓어지겠지만 그 외에 또 소요 비용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암 재발률을 봤습니다. 암 재발률. 5대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5대암입니다. 자, 여성분들은 유방암, 그리고 간암, 자, 전부 대장암, 폐암, 위암 순입니다. 이 5대암 재발률 모두 50% 이상입니다. 50%.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가 암에 걸렸다가 완치를 하고 치료를 끝내도 다시 재발하고 전이 된다는 소리죠. 자, 유방암 60%, 간암 70%. 근데 이 유방암이 유방암으로 나오느냐, 다른 암으로 또 나오집니다. 예. 원발암이 또 재발하고, 그 재발암이 또 전이암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암 진단 자금과 암보험이 얼마나 더 커버를 해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손이 한 질병당, 한 사고당 5천만 원까지 한도인데, 이미 이전 암에서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내가 지금 재발하고 있고 전이 된 암이 이전 암과 상관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암에서 재발돼서 전이 됐다고 하면 연계되거든요. 실손의 보상은. 그러면 실손보험도 그때 가면은 커버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 발병 시 최초 한 번만 지급하는 암보험들을 전부 다 갖고 계십니다. 전부 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한 번 지급하는 암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암에, 특히 집안에 가족의 누군가와 암이 발병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 한 번 진단비를 받고 그 다음 암에 대비해서 진단비를 다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분들의 경험치죠. 가족이 힘들었던, 그리고 그 가족 병력에 대해서 준비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대부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암이 발병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1회만 지급하는,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 사이의 암 진단 자금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최초 암 발생 시, 암 세포가 계속 남아서 치료 시, 이것은 이제 흔히들 통합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암 방사선 치료비가 있고요, 약물 치료비가 있고요, 수술비가 그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암도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암에 관련해서는요. 자, 그럼 재진단비는 어떻게 지급되느냐,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 상품은, 자, 한 번, 두 번 지급되는 암진단비로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해서, 자, 최초암 발병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자, 완치 및 정기검사 때까지 지급하고, 암 재진단 때도 2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2차 암 진단비까지는 갖고 계신 분이, 준비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슈가 돼서 상당히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 계속 주는 암보험이라는 상품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바로 이 코드가 겹쳐지는 전이암, 재발암에 관련해서는 실손에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 재진단암까지 줄 수 있는 구성으로 오늘 리모델링 전략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더불어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성심근경색, 뇌출혈에 대해서 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 심근경색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생활비와 그리고 치료비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질병 후유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실손에서도 치료비는 다 보존이 되지만 무서운 거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후유장애가 남아서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약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진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노인성 질환 진료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여겼던 질병들이 이제는 30대, 40대, 20대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소아들까지 소아암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뇌졸중도 그리고 뇌출혈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 학생들도. 자, 리모델링 제한 내용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무암도전입니다. 무암도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암 발생 시에 그리고 두 번째 암,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첫 번째 암이 전이 재발 시,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암이 전이 재발 시,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암이 발생하거나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암이 전이 재발 시에도 모두 보장합니다. 그리고 1년간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합니다. 그럼 기존 갖고 계신 진단자금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거기에 수술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료비가 있을 거고 입원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자, 100만 원 매월 받을 수 있는 계속 주는 생활비를 주는 암보험을 함께 준비하시거나 리모델링 전략으로 한 곳에 새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뇌출혈, 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CI 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동시에 보장해주고 그리고 재해장애까지 진단 일시금과 5년간 매월 생활비를 줄 수 있는 플랜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 3대 질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합병증이 같이 나오고요. 특히 말기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간암과 연관이 있고요. 말기 폐질환은 폐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신부전증 투석 받으시는 분들 비용 나가시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한 번 가실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들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시는 분들 있고, 뭐 5일에 한 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초 진단비 1,000만 원 진단 일시금을 드리고, 매월 50만 원씩 60회 동안 약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리모델링 혼합 플랜입니다. 비용은 주기약만 보시면 되고요. 40세 29,500원, 그리고 50세 45,800원, 60세 83,300원. 직업급수와 병력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이 금액이면 지금 이 보장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계속 받는 암 치료 보험에 대한 금액을 안내해 드리자면 얘는 상당히 가성비가 있습니다. 자,
월 100만 원씩 12개월씩 받습니다. 얘는 계속 줍니다. 계속. 100만 원, 100만 원, 12개월 동안 치료가 거의 끝나는 보통 1년, 그리고 1년 치료받고 6개월 정도 요양을 거쳐서 완치 판정은 한 5년 있다 다시 받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하시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에 진단자금 플러스 실손 플러스 매월 받을 수 있는 20년 납, 20년 갱신 보험료로 안내해드리자면, 자, 30세 여자분 11,471원, 남자 만원. 그리고 50세 26,059원, 남자 34,377원 정도면, 요 보장을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신축 건물을 짓지 않는 것처럼 기존 보험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두면서 부분적으로 빈자리를 채워두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암보험입니다. 신규 가입하셔도 되고요. 이 상품은 65세이신 어르신들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조금 금액이 높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혼합 플랜의 베네핏은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암은 3대 질환에 대한 납입 면제, 암 진단 받으면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자, 암 진단 시 치료 종료 결과에 관계없이 1년간 확정 지급이 되면서 암 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매월 가입 금액 지급하고, 자, 유방암, 자궁암도 차별 없이, 유방암, 자궁암, 소외감도 차별 없이, 재발 횟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암 또는 50% 이상 후유 장애 시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납입 면제의 메리트는 상당히 크죠. 납입 면제를 받고 나서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요즘에 납입 면제가 상품별로, 어제 제가 리모델링으로 제안해 보여드렸던 전략도 납입 면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금액을 산출해 보니, 자, 30세 분 기준으로 가면 여자분은 32,777원 정도, 그리고 남자분은 39,500원 정도, 그리고 40세 여자분은 42,554원 정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시입니다. 예시. 확정 금액은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47,684원 정도. 50세 가시면 조금 금액이 높아지죠. 자, 50세 어머님들은 55,059원 정도,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은 81,177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보험 평균적으로 50대에서 60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평균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보통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의 대부분은 새로 가입하신 상품이다. 최근에 오래돼야 3년, 4년을 넘지 않은 오래된 상품들이 있죠. 실손, 2009년 실손, 2010년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들 유지하고 계시지만, 주로 해지하고 들어가시고 준비하신 부분들이 종신보험을 해지하시고, 그리고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추가로 새로 가입을 하셔서 보장금액을 늘리셨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생각하다 보니 25만원, 30만원이면 노후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노후 준비 하실 여력도 만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전략을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중에 뺄 거 빼고, 없앨 거 없애고,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닌, 아예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아닌, 기존 거의 장점을 살려둔 상태에서 내가 노후 준비 때, 노후 때 필요한 지속적으로, 내가 16대 질환, 17대 질환이 나왔을 때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지속적으로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나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조금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러 갔습니다. 자녀보험 리모델링을 하러 갔는데, 보험사 상품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상품 두세 가지로
혼합 설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혼합 설계에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자녀보험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물을 달라. 저쪽 현대해상 설계사, 뭐 어디 설계사는 선물을 주겠다고 하더라. 설계사들의 진정성 어린 설계를 인지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똑같이 리모델링 과정을 다시 거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실 때 제대로 가입하셔야 되고, 보험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릴 때 조금 더 검토하여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는 게, 그리고 아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요. 리모델링 하면서 제일 제가 속상했던 건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가입하고 계시더라. 다 해지할 필요 없거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좋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고 부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리모델링이지, 다 해지하고 가입하는 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신규 가입입니다. 신규 가입. 반드시 그 점만 조금 더 알고서 리모델링, 어제 오늘 제가 드린 리모델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상담받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험 리모델링 2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평균 암 치료비가 6천만 원 이상이고 여기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암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보험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들어봤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예, 맞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우리 아들 거를 삼성화재에 실손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들었는데, 네. 지금 하나가 실효된 상태에서, 지금 그게 궁금해갖고 지금 연락드렸어요. 아, 지금 아드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네네. 아드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
30대세요. 네네. 가끔 자녀분 나이도 막 헷갈리시죠? 그렇죠. 지금 실손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효된 보험은 다른 보험이시고 이 두 보험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저희가 저희 제작진에게 먼저 보내주신 보험을 받아봤는데요. 증권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2010년도에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플러스에 가입을 하셨고요. 네. 또 2011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역시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리빙플러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보험 가입을 하셨네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예. 이거 외에 실효 상태인 보험은 왜 실효 상태인 거예요? 아, 솔직히 회사를 다니다가 예. 이직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좀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유지를 못 해갖고 보험료도 세고 해서 네. 그렇게 됐죠. 실효가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네.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게 맞을지, 혹시 보장이 부족한 네. 게 있다면 궁금해서. 새로 네. 가입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겠어요? 네네네네. 혹시 그래서. 아드님께서 어디 아프거나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드님이 네. 지금 결혼 전이신가요? 그쵸. 예. 앞으로도 또 이제 가족 계획도 꾸리게 될 텐데 저희가 최윤미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진단비 보험이 실효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실효된 보험 부활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단해 드릴게요. 최은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그 실효된 것도 같은 삼성화재이신 거세요? 네네. 아, 혹시 그럼 납입하셨던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보험료 한 17만 원 정도 2년을 냈어요. 그러면은 네. 네네, 이게 보험료가 조금 높으신 편인데 혹시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같이 탑재가 돼 있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적립보험료를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가입할 때 저축형 가입하면은 좋다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갖고 보험료를 낸 게, 지금 공백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이거를 실효를 시켰는데 해지를 하려니 손해도 많이 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게 지금 조금 실효되신 게 이제 몇 개월 지나신 것 같고 납입하셨던 보험료도 조금 높으신 편인데 지금 해지를 하면은 손해 보는 거는 맞으세요. 그런데 네.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 특약 중에서 질병 담보 특약들이 3년 네.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예, 3년 갱신은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로 내가 보장을 80세든 100세든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또한 네. 손해보험은 뇌졸중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뇌졸중이 아닌 이제 출혈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뇌출혈은 거의 우리가 한 100% 보장으로 봤었을 때 약 10% 미만으로 보장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적립보험료를 저축으로 생각을 하시고 납입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시청자님 절대 보험회사에다가 적립보험료를 저축으로 납입을 하시면 안 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일단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도 받고 중간에 내가 만약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현금화해서 인출해서 쓸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적립보험료는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면 인출을 하시기가 좀 힘들고 오히려 이자를 내고 약간 대출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인출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적립보험료를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안 되세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납입한 금액이 있어서 좀 아까워서 네. 지금 부활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목돈을 내서 다시 부활을 하셔서 유지를 또 하시다가 보험료가
또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지금 해지를 하세요. 해지를 하시고, 예, 오히려 이제 손해보험 쪽에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좀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지금 질병 후유장에도 3%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지만 이것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내시는 보험료가 89,000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실효되신 상품보다 보장은 더 넓어지고 내시는 보험료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시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제안해드린 상품은 암이나,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하고 유지 중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차후 내시는 보험료는 면제가 되세요. 그래서 보험료는 안 내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예.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유지 중인 거는, 실손하고 운전자 보험이세요. 그래서 네. 실손은 지금 실손보다 훨씬 좋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유지를 하시고요. 네. 운전자 보험이 10년 납 10년 만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3년 후면은 끝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험료가 3만 원 돈이 나가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유지 중인 실손에다가 운전자 특약만 배서 처리가 가능하세요.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험료는 한 몇천 원만 추가를 하시면은 보장을 같이 받아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약 12만 4천 원 정도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아드님이 계속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보험을 유지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 때문에 이제 너무 무리하게 보험료를 가중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아드님 소득 대비해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면은 아드님한테 좋은 선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기존 거보다 보장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네, 보장은 훨씬 더 많아지고 보장도 100세까지. 아직 아픈 적은 없는데 또 가입했다가 유지 못하면 손해라. 이번에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아들하고 좀 상의 좀 하고 네. 연락 좀 드릴게요. 네네. 시청자님, 그럼 아드님이 지금 이직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최은미 전문가 조언에 따르면 한 달 보험료 한 12만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아드님과 상의 꼭 해보시고요. 네네.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77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이렇게 길게 남기셨네요. 몇 년 전에 은행에서 추천해준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환급금과 약관대출을 알아보니까 수익률이 형편없던데요. 손해보더라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요. 앞으로 손해가 더 클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우성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연금보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는 연금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신형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도 했던 연금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연금보험 중에 제가 봤을 땐 세액공제 받는 연금보험은 아닐 것 같아요. 세액공제 받는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추천해준 상품들의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않죠. 아마 금리형 상품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금리형 상품이라고 하면 방법은 금리형이 아닌 펀드를 운영하는 변액 연금보험에 해지 환급금을 일시납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납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실예로 업계 많은 분들이 해지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처리해 놓고 추가납으로 진행을 해서 10년, 15년 운용하셨던 결과들이 좀 이제 막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운용사항을 보니 지금 한 130%, 140% 그리고 추가 수익까지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액공제 상품인데요. 예전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문제는 수익률입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의 평균 수익률이 보험사 상품들이 1.5%를 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회사가 한 1.25%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5에서 1.45% 정도의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셔서 연금저축펀드로 계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보험보단 수익률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4%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정도 수익률이면 적은 돈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하시는 한켠으로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 손해는 지금 어차피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손해가 났더라도 이것을 조금 더 플러스로 돌리는 방법, 이런 게 지금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38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아들이 고모 집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던져서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해줄 담보가 없다고 하는데 고모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아들인데 왜 고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래도 보상 받을 방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윤미 전문가님. 이거는 고모 보험에서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게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은 이 특약은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희가 증권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다 보면은 생명보험 쪽으로 가족 보험이 다 생명보험 쪽으로만 들어가 있으셔가지고 이 특약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험사만 있는 거예요? 네,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생명보험사로만 가입이 돼 있으셔서 이 특약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장이 안 되신다고 하는 건데 한번 증권을 보시고 이게 없다고 하면 손해보험 쪽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특약은. 그래야지 이제 보상을 앞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해서 흔히 지금 사례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보상 사례가 많은 게 누수인데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는 배수관이 뭐 터져서 아랫집으로 뭐 싱크대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망가져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보상이 가능하고 또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제 뭐 친구를 다치게 했으면 그것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알아보시고 이게 없다고 하면 손해보험 쪽으로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고모보험에서 일단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지금이라도 또 아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가족생활배상보험, 책임보험, 요거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고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이 집에 화재보험을 드러나 있으면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집에요? 예. 그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6대 가전? 제품 수리비용. 제품 수리보험이요.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는 있는데 타인에 의한 충격도 보상해주는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담보가 모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모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고모가 집 화재보험에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같이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보상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보상이 가능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고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30대인데요. 네. 예, 지금 친척 설계사한테 보험을 좀 가입을 했는데 지금 제 소득에 비해서 이제 이 보험료하고 보장이 좀 잘 맞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한 350 정도 됩니다. 아, 그러세요. 30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가장이세요?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아기들도 있으신가요? 네네네. 자녀분들 나이는 어떠세요? 지금 큰애가 7살. 네. 네네. 작은 애가 이제 5살. 아, 그러시군요. 저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이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2년에 롯데 손해보험에서 힐링케어 건강보험 1이라고 돼 있는 거 가입을 하셨고요. 네. 또 2년 뒤에 같은 롯데 손해보험 힐링케어 건강보험 2 이렇게 가입이 되셨어요. 네네네. 친척분을 통해서 가입하셨다고요. 네네네. 혹시 뭐 이런 점은 추가로 보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있으세요? 질병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지금 뭐 몸 상태는 괜찮은데. 네. 네네. 뭐 애들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예, 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제가 소득이 그런데 혼자 살 때와 다르게 이제 아이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점점 커가니까. 네. 예, 제가 보험료에만 너무 비싸게 내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맞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17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는데요. 이 보험료는 그래도 유지 가능하세요? 네, 현재로서는 뭐, 예, 유지는 가능합니다. 괜찮으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우성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녀는 올해 7살, 5살 된 2명의 자녀가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월 소득은 350만 원 정도. 지금 2건의 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보장 어떤지, 보험료 괜찮은 건지 알아봐 달라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정우성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지금 한 달에 한 21만 8,060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21만 원 정도? 그죠? 네네. 예. 네. 보니까 첫 번째 가입하신 거는,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신 건 16만 5,800원이신데, 납입 기간이 30년이세요. 네네네. 예, 그러면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22년도, 32년도, 42년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힐링케어 두 번째 가입하신 거는 52,210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때문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보장이 좀 과한 면도 있고요. 가장으로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암 진단비 부분은 상당히 지금 준비가 잘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부분도 준비가 사실은 유지하실 여력이 되시면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족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부분들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준비는 가능은 한데 지금 납입 여력이 문제가 되실 것 같거든요. 네네. 가장이시니까 지금 본인 보험만 납입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마 부인 것과 자녀분들 것도 납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얼마 정도 납입하고 계실까요? 지금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맞벌이 하시죠? 네네. 예, 그러면 두 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균 가계 소득이 한 500에서 56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만 원이면, 보장성 보험 지출 비율로는 50%는 적정선입니다. 10%는. 근데 이제, 가장으로서 준비해야 될 종신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위한 은퇴 설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네. 제가 굳이 좀 여기서 좀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두 번째 보험이나 첫 번째 보험이나 고해감 진단비와 두 번째 보험의 암 진단비를 조금 축소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암을요? 네.
암 진단비 지금 두 번째 암 진단비, 첫 번째 암 진단비가 나와 있고요. 이때 당시 힐링케어가 질병 그 후유장애 담보를 탁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질병 후유장 그 후유장애 3% 담보를 가입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있었으면 오히려 더 완벽한 보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기보험 하나와 제가 오늘 강의 때 추천드렸던 생활비 주는 암보험을 플러스해 놓으면 그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정기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그 독립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망보장보험금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시면 가장으로서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납입 여력도 좀 줄어들면서 보장은 좀 더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복돼 있는 담보들이 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힐링케어 보험은 상당히 비싼 보험입니다. 16만 5,850원을 30년 내고 있거든요. 네. 예, 보통 20년 낸다고 치면 얘는 24만 원 정도 되는 보험입니다. 월납. 네. 예, 보통 우리가 보통 20년 가입하시고 20년 납입을 대부분 원하십니다. 대부분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내시려고 10년을 앞으로 땡겨 놓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뭐 납입 여력 때문에 30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30대 중후반 되실 텐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비례해서 납입 여력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으로서도 종신보장, 그리고 그 가족들 가장의 부재 시에도 아까 걱정되신다고 하신 부분들 정기보험이나 그런 노후자금으로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상담을 조금 더 자세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또 문자 풀겠습니다. 4876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저희 어머님이 72세이십니다. 암보험 진단비가 1,000만 원 있고요. 혹시 저렴한 보험료로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최현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저렴한 보험료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렴한 보험료로 가능하세요. 단 이제 이거는 20년나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간편 건강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이제 살면서 오실 수 있는 뭐 당뇨로 인한 수술이나 뇌혈관이나 뭐 심장질환 이런 수술비 또한 백내장까지도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최저보험료가 2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0977님께서 보내주셨고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셨는데요. 내용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통합보험을 저렴하게 잘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암 진단비를 보니까 최대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앞서 저희가 강의 시간에 암 치료비 뭐 평균 6천만 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이런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정우성 전문가께 여쭤볼까요? 네,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들 하시는데, 네. 대부분 20대 때 처음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첫 보험들을 부모님이 가입해 주시는 거 말고요. 분명히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입해 준 게 지금 내가 확인해도 대부분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분석을 해달라고 가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거든요. 대부분 진단자금이 정말 낮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해주신 보험의 진단자금은 엄마, 아빠들은 정말 크게 해주신 거죠. 그때 당시 2천만 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진단자금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사회초년생 나온 이분도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본인이 가입하신 것도 1,000만 원이세요. 그러면 이분이 설계사분도 이분이 전 보험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험이 없다 하고 본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면 처음에
취직을 하면 급여가 낮잖아요. 이 급여가 낮으니까 저렴한 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리모델링을 주로 하는 게 이 진단자금 때문에 리모델링이 갑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복층으로, 혼합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험을 굳이 뭐 해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보완하면 되겠어요?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계속해서 상담 요청 들어오는 거 저희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